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4개의 에피소드 동안 우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봐왔습니다. 78세 아버지 김만수 씨가 돌아가시고 그분이 남긴 유산을 둘러싼 이야기였습니다. 간병인이 아내가 되었고 이복 동생이 나타났고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움직였고 부부들이 무너졌고 어머니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남겼습니다. 그 돈 때문에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그 돈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난 2월 중순 변호사 사무실.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고인께서 남기신 조건부 유언의 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장남 태수가 물었습니다. 3개월이 언제까지였죠? 2월 28일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장녀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분쟁이 없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있었으나 입건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 조건부 유언에 따라 추가 1억 원이 3인에게 균등 분배됩니다. 그때 막내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준호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통장이었습니다. 이거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통장입니다. 형과 누나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잔액이 4,800만 원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만 주신 거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수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준호는 고개를 들고 형을 봤습니다. 형, 들어보세요. 뭘? 준호는 통장을 밀었습니다. 이 통장 안쪽에 아버지 쪽지가 있었어요. 쪽지? 네. 내가 먼저 형, 누나에게 내놓는다면 넌 진짜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라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을 봤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필체로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형, 누나랑 나눠야 하나, 혼자 가져야 하나.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다면 저는 차라리 쓰지 않겠습니다. 3등분해서 형, 누나 드릴게요. 아니면 전부 기부하든지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야? 착한 사람 코스프레. 형, 2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혼자 챙기고 통장까지 받아놓고 이제 와서 나눠준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통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준호야. 네, 누나. 우린 이미 끝났어. 네. 통장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추가 1억 받고 캐나다 돌아갈 거야. 너희들 다시는 안 볼 거야. 태수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혼 수속 들어갔어. 이제 혼자야. 준호는 형과 누나를 번갈아 봤습니다. 형, 누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준호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통장을 봤습니다. 막내는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깨진 관계는 돈으로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장남 태수의 집. 태수가 집에 들어오자 아내 은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은희가 돌아봤습니다. 나가요. 진짜로? 네, 진짜로.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희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당신 준호 만나고 왔죠? 응. 뭐래요? 통장 나눠준대. 은희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요? 4,800만 원 통장. 3등분 하자고. 받았어요? 아니, 거절했어. 은희가 태수를 봤습니다. 왜요? 받아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은희는 한숨을 쉬고 다시 짐을 쌌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 박미정 씨 경찰 신고한 거 진짜 당신이 한 거야? 은희가 짐 싸는 것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태수를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해줬어. 신고인이 당신이라고.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대답해봐. 왜 그랬냐고. 은희가 앉았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유언장에 우리 이름도 없고 동생은 5천만 원 챙기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네. 재산 편취로? 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미쳤구나. 미쳤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떡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맨날 착한 사람 행세만 해요.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안 싸웠어요. 그냥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예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요, 당신 아버님한테 신고한 게 아니에요. 그 간병인년한테 한 거예요. 6개월 만에 결혼해서 3억 챙긴 여자.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합법이었잖아. 합법이면 다예요? 도덕은요? 양심은요?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은희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미안해.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 갈등의 촉발자였지만 그 사람도 결국 피해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는 박미정을 불렀습니다. 박미정 씨, 오늘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박미정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미정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가득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35년 전
내가 너를 떠났을 때 나는 비겁했다. 가족이 있다는 핑계로 너와 은비를 벌였다. 평생 후회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너를 찾았다. 간병인으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너는 나를 용서했다. 35년 만에. 그래서 나는 너와 결혼했다. 자식들이 반대할 줄 알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내가 필요했다. 이제 내가 남긴 것들에 대해 말하겠다. 나는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다. 조건부 유언도 숨긴 통장도 전부 의도적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우지 않는 사람을 찾고 싶었다. 2년 동안 나는 관찰했다.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결과는 명백했다. 준호만 남았다. 하지만 나는 준호에게도 시험을 남겼다. 통장 속 쪽지. 먼저 내놓으면 넌 진짜다.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다. 그리고 미정, 너에게도 시험을 남겼다. 3억이라는 돈. 자식들의 미움, 외로움. 그걸 견딜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견뎌낸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돈을 남겼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싸운다면 그건 다 내 잘못이다. 만약 내가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나 때문에 싸운다면 그럼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조건부 유언을 발동시켜라. 전액 기부해라. 그게 내 진짜 뜻이다. 미정, 너만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사랑한다. 김만수. 미정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편지 내용이 조건부 유언에 관한 건가요? 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을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건부 유언 발동시켜 주세요. 정말이십니까? 네. 그럼 추가 1억 원은 전액 기부됩니다. 3인 모두 받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박미정 씨께서 받으신 3억도.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부할게요. 네. 전부요. 아파트도 예금도 전부 팔아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봤습니다. 박미정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그분 뜻이니까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시험했습니다. 자식들을, 아내를 모두를. 그리고 정답을 남겼습니다. 싸우는 순간 모두 잃는다. 어머니는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는 가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태수, 미라, 준호, 그리고 박미정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최종 결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모셨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1억 분배권인가요? 네. 그리고 다른 결정도 있습니다. 다른 결정? 변호사는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미정 씨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뭐요? 조건부 유언을 발동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추가 1억 원은 전액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됩니다. 3인 모두 받지 못하십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해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에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
미정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태수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필적 감정도 받았습니다. 미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실망하셨을 뿐이에요. 2년 동안 병원에 2번 오신 분, 집 팔자고 하신 분, 돈부터 물어보신 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그냥 가족이 그리웠던 거예요. 돈이 아니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정했어요. 뭐요? 제가 받은 3억도 전부 기부할 거예요. 뭐라고요? 아파트도 팔고 예금도 전부 내놓을 거예요. 사회복지법이네.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당신 돈인데.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돈이에요. 그분 뜻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어디로요? 딸이 있어요. 은비. 35년 만에 만난 딸. 그 아이랑 작은 집에서 살 거예요.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갈게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미정이 문을 열려는 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돌아봤습니다. 네, 준호 씨. 제 통장도 기부하겠습니다. 준호 씨. 4,800만 원. 전부요. 미정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미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적 권리도 재산도 이 집도. 그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울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2월 28일 조건부 유언의 마지막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고 김만수 씨 유산. 최종 처리네요. 추가 1억 원. 사회복지법인 은빛 나눔 기부. 박미정 상속분 3억 원 전액 기부. 김준호 통장 4,800만 원 전액 기부. 총 기부액 4억 4,800만 원.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같은 날 저녁 장남 태수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짐도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혼 서류만 남겼습니다. 태수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받습니다. 형제 단톡방은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준호와의 개인 대화방도 몇 주째 빈칸이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캐나다행 비행기 안. 장녀미라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미라는 사진을 오래 보다가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막내 준호의 집.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준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늘나라, 언제 와요? 안 와. 왜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작은 원룸. 박미정과 딸 은비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작았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뭘? 3억? 다 기부한 거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후회 안 해. 왜요? 그게 내 아버지 뜻이었으니까. 은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아니야. 나도 무너질 뻔했어. 근데요? 내가 있어서 버텼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네 곳의 집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장남의 집, 텅 비고 어두웠습니다. 비행기 안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막내의 집, 안방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원룸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사회복지법인 은빛 나눔. 노인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벽에 현판이 보입니다. 고 김만수 씨 기부금으로 운영됨. 캐나다 어느 집. 미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한국 어느 아파트. 태수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TV는 꺼져 있습니다. 준호의 집. 준호가 아들과 놀아주고 있습니다. 억지 웃음입니다. 안방 문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작은 원룸. 미정과 은비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아버지 산소 아무도 없습니다. 눈이 쌓여 있습니다. 묘비만 보입니다. 김만수, 아버지는 돈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은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그른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가 무너졌는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는지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시즌 1 완결.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5개의 에피소드 동안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봐왔습니다.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댓글 한 줄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